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문태준 시인의 현대시 가재미입니다. 표준어는 가자미죠. 죽음을 앞둔 존재에 대한 위로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자미를 보면 눈이 이렇게 꼭 붙어 있죠. 가재미는 늙어갈수록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눈이 완전히 붙는답니다. 이런 눈이 붙는다는 것은 한쪽 면밖에 볼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 점에 주목하면서 시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존재에 대한 위로와 삶의 성찰입니다. 위안인데 위인이 되어 있네요. 문태준 시인의 가재미. 가재미는 가자미의 사투리라 했고요.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문태준의 가재미를 시작해 봅니다. 병으로 누워 계신, 바닥에 바짝 엎드려 가재미처럼 누워 계신 큰어머니를 지켜보는 시인의 이야기다. 시인이 병문안을 다녀가고 며칠 뒤 당신은 돌아가셨다. 시인에게 왜 가재미냐 물었다. 가재미는 가자미의 경상방언이다. 가자미 눈은 원래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한쪽으로 몰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늘른 것일 수 있겠다. 죽음에 가까워지는 증거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시인의 말을 듣고 다시 읽어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으로 옮겨 붙은 야인 그녀가 왜 죽음만을 보고 있는지 알 것 같다. 자, 중앙일보 손민호 기자의 가재미에 대한 감상평인데요. 자,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아픔이지요. 암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가족을 바라보는 것은 더 큰 아픔일 것입니다. 시인은 큰어머니를 그녀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을 가재미에 빗대어 죽음을 앞둔 존재에 대한 위안과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문태준 시인의 가재미입니다.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아붙은 야인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해지고 폭소를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솔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 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문태준 가재미.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라고 했죠. 이 부분은 그녀와 공감하고 교감하는 공간이고요. 구체적 공간을 제시해서 현장감 사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 그녀죠. 큰어머니가 아니고 그녀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녀로 표현하여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일반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누워있다. 자, 이 시는 보면 전부 현재형으로
끝나 있습니다. 현재형 표현으로 생동감, 지금 현재 일어난다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생동감을 얻고 있습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자, 가재미처럼 직유법이죠. 엎드린 채 죽음만을 바라보는 그녀를 가재미에 비유했습니다. 그 모습의 유사성을 이용한 직유법. 가재미는 가자미의 사투리인데요. 몸이 납작하여 타원형에 가깝고 두 눈은 오른쪽에 몰려 붙어 있습니다. 심해의 바닥에 납작하게 몸을 대고 살아가는 물고기로 어릴 때는 눈이 양쪽에 위치해 있다가 성장하면서 점차 한쪽으로 몰린다고 함. 눈이 한쪽으로 몰린다는 것은 뭐 죽음에 가까워졌다 이런 뜻이죠. 아마 이 시에도 그런 심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암투병으로 누워있는 그녀.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시의 화자가 작품 속에 나타나네요. 이 부분은 내가 가재미처럼 그녀에 가까이 간다. 그의 대상과 그녀와의 거리감을 좁혀서 애정을 드러내는 거죠. 그녀의 고통을 자기화하면서 대상에 대한 위로와 연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이 가재미는 화자겠죠. 뒤에 가재미는 그녀입니다. 그 눈길을 건네니까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두 사람이 서로 그녀에 대한 공감과 연민 또 교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아붙은 야인 그녀가 온다. 그녀에 대한 연민인데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가재미는 성장하면서 눈이 한쪽 붙는다고요. 가재미처럼 누워 눈길을 주고받으며 우는 그녀입니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가재미는 한쪽밖에 못 보잖아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은 작고 큰 물결 같은 그녀의 삶에 대한 화자의 회상입니다. 회상적이죠. 화자가 그녀의 삶을 떠올리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죠? 자, 회상적이고요.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가재미가 이렇게 좌우를 흔들면서 살겠죠. 가재미에 비유해서 지난 삶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자, 오솔길 시각적이네요. 그 살아오는 대낮의 뻐꾸기 소리는 청각적이죠. 실수입니다. 뻐꾸기 소리가 돋아난다고 표현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 자, 이거는 공감각적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시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의 특징은 운율과 함축성, 형상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운율은 반복과 변조, 함축성은 비유와 상징, 형상화는 이미지, 즉 감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자, 시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와 관련된 시가 나오면은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외에도 뭐 자의 정서, 태도, 관계, 시의 관계 등등이 나오겠죠. 자,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아마 가난한 삶이죠. 앞에도 보면은 6인실에 누워 있었잖아요.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녀의 삶. 자, 그녀의 지난 삶을 떠올리는 화자입니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지고, 자, 두 다리는 살이 빠졌어. 다리가 이제 살이 빠지니까 점점 가랑이지는 거죠. 자, 고단했던 그녀의 삶이고, 근데 눈은 어떻습니까? 몰리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진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이거는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지난날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자, 죽음만을 바라보는 그녀를 대신하여 그녀의 삶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자, 느릅나무 껍질은 아마 느릅나무는 삶아 먹으면 위에 좋다고 하는데요. 껍질은 이 느릅나무 껍질을 삶아 먹죠. 굉장히 거칩니다. 죽음을 앞둔 거친 숨소리가 난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런 뜻이죠. 앞에 해설을 보면은 시인이 병문안을 가고 얼마 뒤에 바로
돌아가셨답니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제는 뭐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저 죽음을 받아들인다. 나는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바로 안타까움과 연민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솔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다리는 멀어졌는데 눈은 솔렸죠. 깜깜한 죽음만 보고 있는 그녀에 대한 공감과 연민,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실제 물은 아니죠.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화자 역시 가자미처럼 눕는다. 그 화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의 방법이겠죠. 교감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자기화하면서 대상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산소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자, 물은 공기죠. 사실은 물을 내 몸 위에 가만히 적셔준다는 것은 그 화자에 대한 그녀, 큰어머니의 교감, 사랑이다. 그죠?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그녀가 죽음의 임박했음을 깨달으며 그녀와 교감했습니다. 마지막 위로죠.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가 됩니다. 성격은 회상적이고, 과거를 회상했잖아요. 비유적이고 또 연민적입니다. 주제는 죽음을 앞둔 존재에 대한 위안과 삶에 대한 성찰. 자, 암투병 중인 그녀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고요. 자, 특징은 작품의 시적 공간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고요. 암으로 죽어가는 그녀를 가재미에 빗대고 있지요. 그녀의 고통을 화자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형 표현을 통해서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고요. 자, 시상이 전개되면서 화자와 대상 간의 물리적 거리감과 정서적 거리감이 가까워집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요. 시를 공부할 때 시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시는 운율이 있고요. 운율은 반복과 변조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형상화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형상화는 심상이죠.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럼 함축성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정서, 태도, 관계 이런 등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문제를 풀 때는 본문을 공부한다는 것을 목표로 풀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태준 시인의 죽음을 앞둔 존재에 대한 위안을 보여주는 가재미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